자, 바로 이어서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김남국 의원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제가 뭐 다 듣지 못하고 마지막 부분만 들었습니다. 네네네. 두 차례에 걸쳐서 윤희숙 의원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틀 전에는 사퇴하면서 사퇴의 변을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또 이후에 제기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자, 오늘 기자회견 소명이 충분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저는 오늘 기자회견 내용 중에 기억 남는 게 뭐 저 자신을 발가벗겨서 조사받겠다, 그리고 저 자신을 고발하겠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네. 뭐 공수처라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시킨 수사기관에 스스로를 수사 의뢰까지 하셨고요.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어쨌든 저는 윤희숙 의원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극단적으로 모두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요.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공수처는 예. 고위공직자들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곳이라 윤희숙 의원이 2016년 윤희숙 의원 아버님이 2016년에 그 세종시 땅 살 때는 KDI 공무원이었거든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백브리핑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꼭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합수본이 됐든 어디 국가기관이 됐든 수사를 의뢰하시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예, 굳이 공수처를 왜 거론하셨나 해서 궁금해가지고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수사 의뢰라는데 본인을 수사 의뢰하는 거는 법률상 용어로는 자수잖아요. 자수하시겠다 이런. 본인 자신을 고발하시겠다라는. 예. 그리고 또 뭐 김남국 의원 앞에서 인터뷰한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뉴스공장 김어준 뭐 이런 분들 서너 사람은 대여섯 사람을 거론하시면서 내가 무혐의 나면 당신들 다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시 정리를 좀 드리면, 네네. 전 반대로 되먹고 싶거든요. 네네. 반대로 되먹고 싶은데 땅을 네. 산 분은 윤희숙 의원이 아니라 윤희숙 의원 아버지이고, 네. 뭐 여기에 윤희숙 의원 자금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의심 말고 확실한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왜 윤희숙 의원을 범죄자인 마냥 몰아갔는지 되묻고 싶거든요. 네. 며칠 전 조민 씨 조국 전 장관 따님이죠. 네네.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2심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무죄 추정 원칙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퇴쇼라면서 윤희숙 의원을 마치 범죄자인 양 보는 좀 민주당의 행태가 저는 이것조차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중에 기억 남는 분이 한준호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민주당 한준호 의원. 사퇴쇼라고 하시면서 윤희숙 의원은 위선이다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국회의원 직을 거시겠다고 표현하셨는데요. 네. 저는 수사 결과 정말 뭐 무혐의 판정이 난다면 저는 한준호 의원님 말씀에 책임지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논거는 뭐였냐면 윤희숙 의원이 농지법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하고 주민등록법 위반 요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12명의 명단을 넘겼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를 징계 대상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농지법 위반이나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뭐 국민의힘 지도부가 뭐 법률적인 기구는 아니고요.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언론에서 불거진 내용에 대해서는 최초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가 몰랐죠. 전달받은 그 권익위 조사 결과에는 없었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농지법 위반이랑 주민등록법 위반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것은 연자의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직계가족에 대한 다 냈잖아요. 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예.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고 물론 자녀에 대한 문제는 좀 부모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독립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20여 년 동안 뭐 이 실체를 몰랐던 거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것까지 좀 책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좀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권익위 검사 결과 보고서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또 명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부모님 양이원여 의원 같은 경우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의 농지법 위반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어쨌든 당 밖으로 나갔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양해가 다 되는
영역이 된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핵심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의 자산을 증식했는지가 핵심인 것 같고요. 예. 양이원영 의원은 내부자 뭐 무슨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양이원영 의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네네. 윤희숙 의원과 비슷한 케이스라면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핵심은 그 사적 정보를, 그 공적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재산을 증식했는지 안 했는지가 좀 판단의 여부에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공개 정보, 공적 정보를 업무상 비밀을 이용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자금의 출처, 이 돈이 그렇죠. 진짜 아버지 내돈 내산 하신 거냐. 이게 하나 중요할 텐데. 근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윤희숙 의원은 본인이 아버님이 그 땅을 산 거는 황혼 귀농을 위한 것이다라고 처음에 사퇴 기자회견에서 밝혔어요. 근데 어제 오늘 뭐 이렇게 쭉 확인된 걸 보면 황혼 귀농을 위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본인이 직접 농사 지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라는 취지로 본인이 이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권익위원회를 매우 강하게 비판을 윤희숙 의원이 최초에 사퇴 기자회견 할 때 했잖아요. 야당 의원 흠집내기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농지법 위반 여부를 가지고 그랬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 의원님이 좀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못 들어봤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면 윤 의원이 물론 그렇게 주장을 하셨고요. 물론 윤 의원님의 주장만으로 그게 사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윤희숙 의원 본인 역시 투기로 비춰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셨고요. 네네. 본인을 수사 당국에 고발까지 하셨습니다. 고발하겠다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아니 그건 원래 하던 그 합수부에서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답변드리면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일단 윤 의원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까지 한다고 하셨고 다수당인 민주당의 사직서 처리까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무분별한 검증을 하기 전에 저는 민주당에서도 투기가 밝혀진 의원들 윤 의원이 하신 조치에 10분의 1도 하셨는지 되묻고 싶고요. 네네. 오히려 그런 쪽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공론화를 시켜셔야지 저와 이런 대화를 통해서 검증하시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변호사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TBS가 이미 편향화되어 있다고 반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요. 뭐 저는 뭐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한데요. 저는 농지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을 권익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인데 그것도 사실관계가 아직 다 드러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 권익위 조사 결과 좀 부실했지만 저희가 수사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부가 그 결과 내용을 가지고 그 결과에서에도 의혹이 있다라고 검토 의견이 온 것이지 위반을 했다 안 했다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권익위의 검토 의견을 보고 판단을 한 것이지 저희가 수사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이것도 추가로 확인되어야 한다. 사실 여부가. 그거는 수사 결과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수사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자, 농지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는 아직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다라고 김용태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취자 그 권익위 검토 그 보고서도 혹시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네네. 농지법 위반 부분하고 그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혹이 있을 수 있다. 검토 의견으로 권익위가 그렇다 안 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저희 지도부가 법률적인 수사를 하거나 하는 집단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대선 주자들까지 부동산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여야 대선 주자 모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는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후보들에게 궁금해하는 부분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대선 주자들이 명명백백하게 검증을 받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망설이는 후보가 있다면 저는 그 자체로 대선 주자로서의 자격에 어떤 흠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들께서 국민 앞에 보다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시려 기대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 전수조사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대선 후보들에게 궁금해하시는 의혹들이 많습니다. 그 의혹들은 모두 검증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의혹이 검증받아야 된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윤 의원님 오늘 윤희숙 의원님 나 사퇴한다, 방 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자, 이게 본회의까지 의결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국민의힘 만약 의원직 사퇴안이 올라가면 당론은 어떻습니까? 당론이요? 아니, 예. 뭐 저희가 당론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뭐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네네. 뭐 본인께서 사퇴가 혹시 안 되면 네. 아까 그 기자회견장에서 세비를 반납하고 또 네. 계속 요구하겠다고 하시니까 진정성만큼은 국민들께서 믿어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이 174석, 그다음에 국민의힘 104석이죠. 104석이니까 뭐 어느 쪽이든 과반이 되려면 어느 쪽이든 그 당론이 있어야 투표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